이번에 급락을 받습니다. 대반등으로 보지 추세전은 안 봅니다. 그 또 공격할 것 같아요. 그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저는 8월달, 9월달까지 계속 경계공보만 내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이고요.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은 지난주 파생 시장의 움직임에서 위기를 직감하셨고 보수적인 투자로 시장에 임할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주, 월요일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급락장 속에서 이승조 대표께서는 과연 시장을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상상 초월의 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뭐 리스크 관리 하신 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노상 시장의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 100에서 300만 원 양매수를 계속 걸어거든요. 100만 원당 그 20억이 터지는 날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만큼 급락이 심했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눈여겨지만 이 당국자들이나 우리 증권계 쪽에서 그 위클리 옵션이 저는 핵폭탄 같거든요. 네. 15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위클리를 쪼개갖고 일주일에 2번 결제하고 그 변동성이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저렇게 하루 만에 10% 뽀개버리는 그 알고리즘 만드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그게 엔캐리가 제가 모방송을 봤더니 엔캐리가 엔화장을 빌려다가 어떻게 이 루트가 보이는 줄 아세요.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엔캐리를 추적하시려면 제가 이 방송 통해서 3분봉 N봉, 그 엔화 그래프랑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분봉이랑 네. 그리고 미결제 약정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나 그것만 봐도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게 실전 매매를 하신 분들은 확 이해가 됐을 텐데 이론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대차 매매 차익 거래에 이미 다 판이 짜진 상태에서 기계 알고리즘 그걸 의사결정이 누가 내리나가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에 주로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때도 제가 2만 계약 이상인데 미결제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2만 개가 큰 변화가 있어서 이거 뭔가 폭탄 제조다. 리스크 관리하라. 이게 변동이 나온 거고 그때 이제 이 그림 보여줘서 오후장에 이게 150엔 게임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5엔당 100포인트 잡아드리지 않았습니까? 145엔 가면 안 돼. 이게 실제 얼마까지 빠졌냐면 141엔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151에서 155까지 올랐다가 우리가 이제 이날 7월 30, 우리나라로는 8월 1일. 그래서 그날 밤에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그리고 그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들 좀 반이라도 줄여놔라. 이게 포지션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다. 저도 한 145엔에서 막을 줄 알았더니 이 공격이 네. 우리나라 300포인트를 급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포지션을 정리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시장을 이렇게 급락시켰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루 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0%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날 8월 5일 날 제가 스위칭 하라고 했어요. 스위칭이요? 예, 매도 처지 다 청산하고 이제 깎으로 올린다. 네. 왜? 그날 외국인이 10,000개를 아침 만에 죽여놨다가 플러스 10,000개가 됐어요. 네. 또 미결제가 20,000개를 쫙 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매수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그쵸? 그게 월요일 날 우리는 거의 300포인트 선물 40포인트 급락 보고 다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에 네. 포지션을 20,000개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갖고 놉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 25,000과 2만 여기서는 막아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금년 1월 18일 저점까지 한 방에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되십니까? 하루 만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이게 이제 그 위클리 옵션 파생의 무서움 같아요. 옛날에 그 9.11 테러 아세요? 알죠. 예. 그때는 위클리 옵션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옵션인데 그때 900배 하방이 터진 거예요. 기본 옵션. 그리고 그런데 요번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터졌냐면 이 수치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장중에 이 40포인트 빠질 때 이 340짜리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2,500이고요. 355짜리 잘 기억하세요. 2,600이에요. 환산지수. 네. 옆에 이 숫자가 이렇게 딱 이게 이 숫자 이게 저는 10년 동안 이제 이런 거 못 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10년이요? 예. 요번에 폭탄 이게 핵폭탄 터졌다고 봅니다. 이게 15만 배예요. 15만 배. 이게 내가 파생 역사로 네. 작년도에 2020년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시키면서 상방으로 2만 6천% 터져갖고 이건 100만 원이 1억 됐다는 얘기거든요. 야, 이제 이런 것도 구경할래나 했더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구경시키네요. 그러면 이런 게 알고리즘 연쇄작용을 해갖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게 삼성전자 전에 합성된 게 매도되면서 다시 매도, 이게 알고 그냥 무너질 때까지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지션이 그게 미결제 변화 갖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NI 터닝 포인트 갖고 보는데 141엔에서 살짝 돌리면서 144엔 그러면서 장중에 15만 배까지 갔던 게 종가로는 8만 배로. 그러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3차 저는 캐리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이렇게 급락장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급락장인데 올려놓고 급락시킬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바로 급락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이제 다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섰다라고 생각될 때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얘네들의 공격 시점 타점을 잡으려면 제가 이 패턴을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캔들 차트에 하라미 포지션이라고 있어요. 하라미 포지션? 예, 일본 단어인데 이 캔들 만든 사람이 일본이라서 그치 하라미 포지션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포화형 패턴, 임신형 패턴. 이게 이렇게 딱 보면 고가 저가의 요 캔들이 작은 캔들이 이게 임신형 패턴, 포화형 패턴에서 하라미 포지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깜깜이에요. 깜깜이. 그러면 다음 공격은 제가 이렇게 요거를 돌파시키면 어때요? 2,600이나 2,700까지 이걸 치고 나가는 파동이 나오면요. 하락갭을 메우는 거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때 공격할 것 같아요. 한번 카운팅을 한번 해보죠. 그게 날짜로 8월 28일이 거래일수로 딱 15일이 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네요. 예. 네. 그러니까 5일씩 끊어서 볼래요. 5일씩 끊어서 보고 그 다음이 이제 어떤 그림을 미리 그려와 봤어요. 그럼요. 3차 엔캐리 트레이드성 자금의 공격이 있을 때는 이번에 찍었던 그 저점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폭탄 제조를 얼마 하느냐에 또 달라 있겠죠.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3, 400 봤으니까 얘네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또 10% 빼버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트리거가 N이라고요. 네. 그러면 요번에 141엔 봤잖아요. 저는 150엔을 돌파시킬 것 같아요. N을. 그래야 뭔가 공격도 누구나 다 경계할 때는 안 해요. 이제 됐어. 라든지 이벤트가 뭔가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높여놔야죠, 수위를. 네. 그래야 여기서 공격하면 이 변동이 더 커지잖아요. 그거를 제가 카운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또 안 보여? 왜 안 가? 여기 있어요. 날짜를 이렇게 제가 미리 그려왔습니다. 이게 15개가 고가도 안 가고 저가도 안 가고 요 안에서 놀 가능성을 체크해 보시라고요.
8월 28일까지요? 예. 네. 근데 이 변동성이요. 하루에 10에서 20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파생 모르시는 분들은 체감 지수가 올려놓고 뺄 것 같고 올려놓고 빼고 시가상위 종목 갖고 계신 분은 먹지를 못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준 선물은 10에 오늘도 저점에서 20포인트 땡겨버렸거든요. 그리고 야간 시장에서도 지금 땡기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8월 28일 하루 잡고요. 네. 9월 20일 BOJ 잡고 여기서 제가 요 갭을 돌파할 때를 조심하고 요 돌파 때 8월 15일 보니까 목요일인데 휴일이에요. 네. 그러면 위클리 옵션이 월요일하고 목요일 있거든요. 근데 그날 휴일이면 하루 앞당겨져요. 수요일이요. 예, 수요일 날. 그러면 8월 10일이나 14일 날 한번 조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28일 전후에서 조심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9월 달은 멀어졌으니까 뭐 요때 지금 아까 이 문구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우에다 부총리께서 뭔가 또 발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금융시장에 이렇게 충격이 심할 때는 사실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이었잖아요. 저 이거 안 믿어요. 이 부자가 띈 분이 얘기했다면 믿을게요. 총재님께서. 총재님께서 부자 되신 분 갖고 시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뭘 제가 조심했냐면 8월 5일 날 네. 전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침만 해도 마이너스 9천억이었습니다. 12,000개 때렸어요. 그런데 종가로 우리를 저렇게 30포인트 급락시키면서 지네들은 선물을 싹 9천억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럼 저가 고가가 또 2만 개예요. 네. 근데 요번에는 미결제가 늘어났어요. 청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보고 돌린다. 우리는 현물에서 1조 5천억 때리고 막 하니까 이제 끝나가고 뭐 이제 공포 다 떠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니까 파생시장에서 포지션 변화를 시켜버렸어요. 요게 325, 330입니다. 이 기준에서 벌써 오늘 지금 야간 시장이 아까 357까지 봤는데 356이에요.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30포인트를 올려놨어요. 제가 10포인트를 70에서 100이라고 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30포인트 올리면 70 쳐요. 그럼 200포인트. 그러면 요번에 2300 뭐 80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300포인트, 그러니까 30포인트니까 37, 20, 200포인트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2600 정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맥점일 것 같아요. 근데 그 2600이 요번 갭으로 붕괴하고 시작점이에요. 여기 아까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딱 2600이에요. 요걸 메꾼다 안도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급락 때 연계해서 뭐 SOXL, 뭐 TQQQ, 그 다음에 뭐 타이거,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심지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타신문 요 타임 왔을 때 돌아섰다가 일단 또 파세요. 그거 거기서 또 엎어치기 들어가나. 그래서 하람이 포지션은 변동만 주는 제가 이걸 하람이의 저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임신했으면 뭐 해서 다 알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근데 조선시대로 옛날로 돌아가면 이게 나와봐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8월 28일 그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올 때까지 나와서 뭔가 확인될 때까지 그때 N이 150엔 미로 가면 또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제 140엔에서 한 10엔 정도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높이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 또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850원, 70원 때 워낙 N으로 바꾸신 분들 이번에 950원까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팔아서 이번에 900원을 깰지 900원, 880, 900원까지 깼다 갈지 바로 900원과 950원에 왔다 갔다 할지 요거는 또 잘 모르겠어요. 추세적인 건 엔화가 강세예요, 대표님?
엔화는 이제 저는 130엔도 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9월 달 금리 규모. 네. 50인지 75인지 25씩 몇 번인지 진짜 빅샷을 쏘는지 그때쯤에 중국과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또 전황 뭐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할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 안 해요. 네. 지금 자꾸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는 미래를 매크로적으로 뭔가 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자꾸 보라고 하는 걸 보지 마세요. 요새는 75p 하면 침체 그다음에 요새 샤메 법칙 갖고 자꾸 이렇게 그거 다 제거시키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심지어 이래요. 10만 원, 10만 원씩 걸어봐라. 그래서 2600의 환산 지수가 걸려 있는 선물, 예를 들어서 355나 360. 그다음 밑에 단에 아까 340이 중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340. 양박으로 한 10만 원씩 걸어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나? 그 트레이딩 좀 하지 말고 그 수위를 보면 얘가 또 뭘 저질러야겠구나. 아니면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뭐가 넘어가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한국 증시가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지금 자리에서 크게 오를 가능성이 거의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미국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장도 15,000을 깨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이걸 그려왔어요. 네. 4월 10일 요 16,500집 120 막아내고 이거 빨간색 별로 가야 된다. 요번에 이거를 두들겨 맞으면 제가 한미반도체 10만 원 보고 SK하이닉스 16만 원 보고 막 이렇게 보는 장이 나올 거다라고 전번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떠들지 않았습니까? 이걸 본 거예요. 다행스럽게 양봉 나왔어요. 15,700 찍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폭탄 제조할 수 있는 자리는 이 16,700과 여기 17,000 여기 올 때 조심할래요. 그러면 요때쯤에 상방 시가상위 종목부터 현금화 시켜놓으라고요. 그래 놓고 이것도 공격 들어가나 한번 보자. 이때쯤에 삼성전자 8만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18만 원, 19만 원, 요번에 15만 원까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18만 원과 19만 원 오면 SK하이닉스 또 때리겠습니다. 추세로 안 볼래요. 추세는 10월 달 삼성전자 확인치 보고 할래요. 그러니까 이번 급락장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단타만 보자고요. 네. 7에서 10%만 먹어도 일단 챙기자고요. 그리고 지금 장이 2,500개 상장하면 1,000개는 다 늪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다 털리면서 최하경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 매매 규모가 지금 이제 집계가 계속 늦게 나와서 그러는데 19조가 15조나 16조까지 줄어드는지 보겠어요. 3조 이상이 털려서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이제 더 털릴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충격파가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뺐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이게 이제 대반등 중인데 요새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선행적으로 움직입니다. 대표님, 일본 증시는 그래도 빠진 거 거의 다 되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러고 나서 요번에 저점을 깨는 게 3차라고요. 그게. 일본 증시가요. 네. 그거는 도요타 갖고 체크해 보자고요. 우리 현대차 도요타 갖고. 그러니까 3차 언제 나옵니까? 도요타가 요번 저점 깰 때. 그러면 또 끔찍하다고요. 그럼 130대를 봐요. 그러면 150이나 155까지 올리면 130은 이 충격파는 더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그거가 1차 기점을 8월 28일 잡겠고 2차 기점을 금리 결정하는 전후 시점. 네. 일본 그러니까 지금은 부총재 갖고 막 분위기지만 지금 나오는 데이터 갖고 일본이나 우리 얘기하지 말고요. 9월 20일 일주일 전에 무슨 단어들이 나오나. 9월 20일에 또 해야 됩니다라고 그때 떠들면 어떡해요.
여러 가지 이유 돼 갖고 지금 그러면 지금 안 해. 맞아. 막 이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딴 얘기하면 근데 그때는 이미 두둑을 맞은 상태면 그러니까 판단을 9월 20일 D-5일 날 하자고요. 그러면서 요번 대반등 폭이 16,700과 17,200을 동그라미 좀 그어보시죠. 이게 올라가고 다음 공격이 요번 저점을 깨면 이게 3차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안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저점을 절대 이제 다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카운팅 할 거예요. 요번 저점과 지금 현재까지 오른 거에 중심값이 계속 지지 않아. 높아지나. 이거 갖고 한 9월 20일까지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가상위 종목들 중심으로는 수익 났으면 챙기는 게 장점이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기회 또 주고 그 다음에 요새 느낌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제대로 수익이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더 말할 거 없고 그러면 시장은 어디로 가나 바이오하고 금리나 수혜주 이상한 종목들로 계속 순환만 돼요. 그리고 그 테마주들도 보시면 딱 한 4, 50개 에너지 살아있는 게 한 4, 50개 돼요. 요새는 진단 키트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쟁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저는 8월달, 9월달까지 계속 경계공보만 내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국내장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기 침체의 초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대표님, 이런 거에 대한 의견에는 좀 동조를 하십니까? 그냥 동조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어떤 생각까지는 50bp 했어요. 75bp. 야, 진짜 그때부터 땡겨버리면 어떡하려고. 그 방향성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습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교육시킨 걸 요새는 믿지 말자고요. 그냥 현장만 갖고 싸워보자고요. 그게 오히려 속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나 어떤 언론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판단하시는 게 나아요. 네. 누굴 믿지 마세요. 심지어 저도 믿지 마시고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나. 요번 저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번에 7만 원대까지 공격당했습니다. 네. 저 전혀 생각 못했어요. 대충 못해도 한 7만 7천 원에서 막아낼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변동성 모르니까 이 정도는 결제 받아보자고 양매수로 했는데 이게 9.12 테러 때 미국 본토를 공격한 거보다 890배인데 이게 10만 배까지 내버리니. 그래서 이 위클리 옵션 이게 제가 원작 폭탄이라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희생양이 되는 거야. 그럼 또 반대도 나올 거예요. 반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루 만에 예를 들어서 100이나 200포인트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상을 논리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의 그날은 꼭 만기일입니다. 생명이 그날로 끝날 때 이런 행위를 해요. 내일이 없어요. 그날로 그 포지션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만기일을 항상 조심하자. 그래서 만기일과 이벤트가 겹치는 날을 미리 하루 전이나 그날 조심해 갖고 그때 현금 만들어 놓고 변동을 대비하는 전략을 계속 9월 금리 결정될 때까지 대형주는 대비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종목별 투자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 그러면 실적을 보고 또 논리를 적용해서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분들은 지금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안 먹힌다는 얘기죠. 그 정상화 될 때까지 네. 이 꼬리 변동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빅스나 공포 지수가 잦아지고 제가 얘기하는 위클리 옵션이 노상 양매세인데 손해만 보는 거야. 네. 변동이 작아지면서 그래서 매도자가 이기는 시장이 돼야 이제 장기 투자 가능하구나 이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요새 저희 흉흉한 소문이 하우스가 한 3개가 무너진 것 같아요.
이번 급락장이에요? 예. 아주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문은 안 내려갈 것 같은데 펀드가 다 망가져 갖고 지금 하우스들은 주로 어떻게 하면 매도 포지션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 양매도 다 치면서 가운데 갖고 어떤 다른 포지션을 운영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변동이 뭐 한쪽으로 그냥 극단적 쏠림이 나오면 전체적인 게 그 예를 들어서 그게 펀드나 뭐 레버리지 일으킨 상품이거나 뭐 엔화체가 뭐하고 합성된 거거나 뭐 하면 그게 다 제로 됩니다. 마이너스 극대화돼요. 그러면 그거를 그 프라임 브로커라고 그러는데 증권회사 그거 통제를 딱 시켜요. 그러면서 펀드 강제 청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한 3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걸 쉬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통 정리가 다 끝나갖고 뭔가 언제 방향을 정해도 되겠다. 저는 그게 10월 초 삼성전자 3, 4분기 실적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달간은 네. 저는 아무 생각 안 하랍니다. 분석도 안 할래요. 대충 근데 기준은 쓸 거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기준 쓸래요. 이번에 7만 원대를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수죠. 근데 7만 7천 원과 8만 원대 매도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그리고 8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이제 모든 리스크가 다 제거, 뭐 금리도 결정됐고 그러면 그때 추세 매매하겠어요. 장기 전략 그때 세우겠습니다. 장기 전략이나 가치 투자나 이런 것들은 그거 확인되기 전까지 대충 9월 말까지 잊어버리시죠. 이게 전 하인리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하인리 법칙이 뭡니까? 잦은 사고가 계속 나면 대형 사고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금요일 날 6천에서 9천도 와 했는데 월요일 날 10만, 15만 원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때는 상방에서 12,000만, 뭐 하방에서 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계속 갖고 노는 거예요. 변동성으로.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용당할 겁니다. 뭐 5%, 7% 올랐다가 5%, 7% 빠졌다. 이게 하락 포지션의 저주예요. 그러다가 안정돼 갖고 뭔가 방향이 윗방향하든 뭔가 무너지는 방향하든 요거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금리 뭐 25bp 했다. 뭐 빅 한다고 그러지만 그냥 25bp. 그리고 중동전 터졌거나 아니면 또 무슨 뭐 뭔가 마무리됐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돼요. 지금은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대선 전에 악재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변동성의 기계 알고리즘은 대선이 또 주약이에요. 그때까지 큰 결정은 그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되니까 뭐가 어디서 터지냐가 그거를 갖고 있는 포지션 당사자들만 알고 내부자들만 안다고요. 네. 과거에 러시아 펀드 디포트 나올 때 그 이름도 까먹었다. 거기가 레버리지를 거의 200배 갖고 전 세계를 금융공학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하우스가 지금 2-3개 있는데 어디서 뭐 갖고 지금 터져 갖고 쉬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이게 막아내야 되는데 막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8월, 9월 달을 저는 깜깜이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전번 시간도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하니까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앉아서 했더니 이렇게 터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네. 그걸 대비했으니까 그래도 큰 데미지를 안 했을 뿐이고 그 하방을 이용하신 분들은 파생 역사상 최대 수익을 얻었을 거고 그거를 갖고 물린 거 커버하면 오히려 기회를 얻은 분이 되시는 거고. 그런데 앞으로 5일씩만 끊어서 볼래요. 아까 28일까지 15일이니까 5일 3번 보는 거예요. 3번 동안 어떤 삼성전자, 7만전자, 8만전자 요거 4등분 할래요. 요거 4등분. 여기서 왔다 갔다만 볼래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여기가 18만 원, 19만 원. 여기가 15만 원. 그럼 4만 원 주포가 아니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나 볼래요. 요번에 이 수치라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1,600만 주를 하루 만에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안 사요. 오늘 다행스럽게
100만 주를 좀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금융투자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보시면 190만, 340만 주, 800만 주, 160만 주 막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이거는 저는 여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금융투자가 이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여력이 없이 강제 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외국인들 포지션 변화에 따라 이 춤추는 거고. 그래서 또 5일 지났지만 이번에 급락을 받습니다. 대반등으로 보지 추세자는 안 봅니다. 그 또 공격할 것 같아요. 네. 그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런 급락장 속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7만 원에서 8만 원 선, 7만 7천 원에서 8만 원 선은 매도. 그러니까 일단 매도해 보세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선에서는 그러니까 매도. 18만 원, 18만 5천 원, 19만 원을 내가 갖고 삼성 계속 내 거 갖고 가라 한번 얻은 만큼 팔리나 보시죠. 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서학 투자자분들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테슬라, 엔비디아의 주가를 저가에서 좀 사셨던 분들, 이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을 여쭤볼까요? 115불에서 120불까지도 안 봐요. 네. 110불, 115불에 반은 던지죠. 요번에 90불을 봤거든요. 제가 100불은 깬다고 지금 했는데 엔비디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부터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번에 90불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빨간 박스를 보는 게 이거 115불, 122불이거든요. 네. 저는 오늘 밤부터 110불, 115불 이렇게 내놓으시죠. 50%를 내놓으시든 70%를 내놓으시든 100% 나눠도 좋습니다. 다시 다른 것 확인하고 다른 거 살게 얼마든지 줘요. 엔비디아가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전번에 테슬라도 우리가 230 판 거 200불 지지하나 180불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뽑아봤잖아요. 180불을 구경했습니다. 180불을 구경했어요. 네. 그럼 요번에는 210불, 15불, 20불에 던지죠. 그리고 여기서 요거를 절대 깨면 안 되겠죠. 그럼 또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또 삼성전자 7만 전자 쌍바닥인지 깨는지 이게 아직 이건 상상을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또 뭐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것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중동에서 뭐가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나왔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지금은 6만 전자를 떠들면 이게 미쳤다는 얘기 들거든요. 근데 진짜 뭔가 터져갖고 6자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논리를 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면 다른 건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180불, 우리 삼성전자는 7만 전자, SK하이닉스는 15만 원. 절대 불가침의 영역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판단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15만 원에서 18만 원 왔어요. 17만 원 깨면 저는 리스크 관리할래요. 오히려 요번에 올라가는데도 요걸 치지 못하면 계속 9월달까지는 그냥 리스크 관리. 네. 예. 테슬라와 엔비디아까지도 네.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개별 종목의 변동성에 익숙하지 못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ETF 쪽으로 변동성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표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네. 저는 인버스곱이 이번에 2,000원에서 땡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하루 만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때 2,000원에서 8.2% 올라가는 선이 2,165원, 16%가 2,320원. 저기 저 1월 18일 이거는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가 30%인데 이번에 네.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하면 그럼 우리가 안도하려면 인버스곱이 2,000원을 깨야 돼요. 2,000원을 깨야 돼요. 근데 2,000원을 잘 안 깨요. 그러면 뭔가 다시 또 폭탄 제조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어떤 형태가 됐냐면 요번에 2,000, 2,100원에서 팬 게 이제 1,800원과 1,700원까지 열어두는 개념인데 실제 한번 보면 얼마까지 빠졌어요? 15,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요게 2,600, 1,800원 이거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 갖고 계신 분은 1,900원도 아니고
1,800원과 요 사이 오면 반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급락 파동 때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관련된 ETF가 뭐가 있어요? 타이거가 있어요. 여기 타이거 필라델피아 레버리지 1,500원에서 좀 121선을 딱 그어주시고요. 요게 1,500원에서 15,000원에서 22,000원, 25,000원 기대도 안 해요. 22,000원만 근처 오면 팔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이거 사지 마세요. 이미 사셨어야 돼요, 월요일날. 요번 파동을 이용해서. 그리고 대반등을 이용해서 오늘 밤에 뭐 나스닥이 올라가거나 아까 16,700, 17,000 가까우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런 거를 팔고 오히려 이제 하방 공격할 수 있는 뭐 SQQ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중화시키는 전략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타이거는 반도체 나스닥 ETF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상품을 비교하셔서 이번 대반등의 꼭지는 이 종목 갖고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앞서서 엔화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요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원엔 환율이 950원까지 왔을 때 이때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까, 대표님? 제가 좀 파시라고 그랬는데 안 파셨나요? 안 파셨으면 네. 900원 깰 때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940원과 950원에서는 반이라도 터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850원에서 900원, 이 중심값이 900원. 요거 살짝 깨는 게 880원. 그러면 900원과 880원에서 판 거 다시 껴 사시는 전략인데 이때 엔화 표시 국채를 사는 거예요, ETF. 전에 AC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엔화 사고 940, 50원 땐 팔고 그러면서 요렇게 몇 번 하다가 950원이 1,000원 가는 세상 가면 이게 끔찍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이 130엔 구경했다는 얘기고 요번 저점을 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행히 안 나오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 확인은 7, 8월 달에는 8, 9월 달에는 안 돼요. 10월 달에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그때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때 그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럼 금연장 없다는 얘기예요. 금연장 없어요. 그러면 뭔가 침체가 됐거나 뭔가 또 다른 이유 갖고 뭔가 우리는 또 뭐 코로나가 다시 재차 확산돼 갖고 뭔가 또 뭐 그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건드렸거나 뭐 또 중동의 사태가 국지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됐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2달간 지켜볼래요? 이번 전 세계 증시의 급락에 어떻게 보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뭐 AI 거품론 등등이 있는데 새롭게 3차 공격을 당한다면 그건 새로운 또 이슈일 것이라는 말씀이시는 거예요. 현재 갖고는 그 공격을 하는 것 우리가 모르는 3차 내부자들만 아는 애들의 설계 네. 그게 가능한 게 나올 거고 이번에도 우리가 7월 11일 날 제가 이게 엔캐리 조심하십시오라는 게 그때만 해도 무슨 전체 뭐 3천 간다고 그러고 난리 치던데 엔캐리 리스크를 그 누가 감히 그걸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친구 도움 받은 거죠. 옛날 블랙록 쪽 친구들 걔네들이 상황이 이러니까 뭔가 너도 좀 조심한 리스크 관리를 해봐라. N이 문제될 것 같다. 벌써 그 선수 집단들은 벌써 그때 준비를 한 거라고요. 그 준비가 지금 2단계까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을 그때가 2,800 7, 80이었어요. 거기서 400포인트를 구경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4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올려놓고 다시 공격해갖고 우리 지금 상상하기도 싫지만 2100이나 2200 가는 세상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그게 N이 130엔 갔다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환율도 펴요, 이제는. 지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원하는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두 개가 뚫려버리면 어떡해요? 우리 다시 원달러가 1,400원 돌아가고 다시 뭐 1,500원, 1,600원 구경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끔찍한, 이건 양쪽으로 더 두들겨 맞는 건데, 그거는 그때 논리가 나올 거라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엔화 자산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해지 애들은 안전자산으로 구축해갖고, 엔화를 쌍 저리에 빌려갖고,
이미 포지션이나 펀드나 모든 상품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이니까 뭐 자금의 흐름 보겠다. 이거 했지 프라이브로커 구조 하나도 모르는 이론가들 얘기예요. 벌써 다 이미 거기에서 녹아난 게 어떤 펀드가 청산되거나 녹아나서 강제 청산되는 시스템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포지션에서 삼성전자 이게 단일 매매가 아니라 합성 매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결제 악정해봐라. 삼성전자 사고 뒤에 합성된 게 청산 터질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눈에는 안 보인다. 미결제 갖고 읽어야 된다. 그게 지금 근데 요번에 다행스럽게 8월 날은 10,000개에서 플러스 10,000개 되니까 돌려놨다고요. 그런데 이 돌려놓은 게 다시 또 한 200~300포인트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8월 28일, 9월 이렇게 볼래요. 그때까지는 스토리텔링 테마주 오히려 지금 진단키트 코로나주가 또 극성불이니까 그 중에서 몇 개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전쟁 관련주들도 차별화가 심하잖아요. 네. 요번에 전쟁 관련주들 보면 또 우크라이나 재건들 보면 먼저 갖다 치우면서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지금 가장 나쁜 종목들도 급등시켜요. 뭐 빅텍 스페코라든지 스페코는 한 달 전에 불성시 공시로 2,800원까지 급락하는데 오늘 5,000원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이상해요, 이상해.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상태에서는 우리는 논리적으로 가치 투자하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장애 종목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N달러 3분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30분 단위당 외국인들의 포지션, 미결제가 하방으로 증가시키면서 하는지 상방으로 하는지 거기에 따라 고가저가 10포인트는 하루에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겠구나. 변동폭은 크는데 방향은 안 준다. 오늘도 20포인트 올리고 이러잖아요. 또 내일 20포인트 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하락 포지션에 갇혀 있어요. 이 장대 음봉이 너무 커갖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 놀면 우리가 여기 위쪽에서 보면 이제 갈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또 공포 얘기할 거고. 이런 상태가 2달 지속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엔화와 또 연계돼서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도요타잖아요. 대표님께서도 계속 언급을 해주고 계시고 도요타와 현대차를 실전 매매 전략으로 이렇게 좀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도요타는 만약에 사셨으면 180 이게 이제 미국에 상당히 요번에 160불까지 떨어지는 거 봤거든요. 요게 N이 약세로 가야 되죠. 강세로 가면 더 나쁠 테니까. 그래서 185엔가 190엔일 때 딱 12% 정도 올라가는 에너지입니다. 10에서 15%는 이거 무조건 때린다. 이때 N이 약세로 가야 된다. 150엔에서 155엔 이런 목표로 대응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이번에 22만 원을 받습니다. 전번에 25만 원 때린 거 다시 사신 분은 25만 원대 또 때리십시오. 그래서 리스크 관리 네. 같이 그러면서 이것도 똑같아요. 둘 다 망가질 때, 직전저도 둘 다 깨질 때가 이게 위기예요. 아시아 전체 포지션을 청산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어디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여기도 롱숏 나와야 돼요. 도요타 올라가면 현대차 죽고, 현대차 올라가면 도요타. 요게 C소식이 돼야 이게 핸들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같이 올리면 새로 유입됐다는 얘기고. 요거를 보는데도 요것도 2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악재 중에 하나로 이제 중동 리스크를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쟁 테마주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매도예요. 매도예요. 네. 여기도 일단 매도. 지금 이제 재료 노출 분위기인데 전번에 걸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게 4월 14일 날 이란이 드론 공격을 해갖고 막 하루종일 해갖고 이때 전쟁 관련주 사신 분들 박살났습니다. 이날 전쟁 관련주라고 하시면 방위산업 관련주. 흥구석유라든지 뭐 그다음에 드론 관련주 휴니드라든지 뭐 다 공이 다 또 방산 관련주에 뭐 여기서는 그나마 살아남은 게 현대로템 정도 살아남았고 일단 다 꼭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요새 이쪽 섹터가 굉장히 그나마 장 대비 좋아요. 근데 나쁜 종목이 좋아요.
나쁜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 이런 거보다 네. 빅텍, 스페코, 휴니드 이런 종목이 좋아요. 여기도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휴니드 보세요. 휴니드 드론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코입니다. 여러분들 이날 장대 음봉 나올 때 이게 불성시 공시법이 나갖고 박살 나갖고 급락하는 종목인데 3,000원 지지하다가 이게 오늘 다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종목들이잖아요. 빅텍.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들이 따라하는 게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 우주 이런 것들 할 거 아닙니까? 네. 수익이 안 나요. 문제는 오히려 크게 빠지진 않죠. 수익이 안 나요. 이미 큰 게임이 끝난 종목이고 이게 가치 투자니까 이제 실적들은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장기전을 끌고 가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저가주 게임만 나오고 우량주 게임은 이것도 아까 그 변동성일 때 쑥 걸린 데가 집어넣어갖고 때리니까 기계들이 대차 매매 통해 갖고 그럼 이런 것도 갑자기 20, 30%퉁 빠졌다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량한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20, 30% 빠질 때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요번에 현대 롯데 같은 경우는 5만 원 넘었지 않습니까? 4만 초기까지 떨어 4만 천 원. 4만 원이나 곧 깨지면 그거 들어가면 20, 30% 바로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만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시스템을 17,000원, 18,000원만 오면 사서 22,000원과 23,000원 팔자. 오히려 전쟁 관련주는 이런 우량주, 이게 오히려 가치 투자 좋은데 진폭은 작아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과 연결된 대차 매매, 대체 이용 같은 것들은 수익을 안 내는 장이다. 이 변동성에 이용당하거나 간단히 해서 하나 시스템이나 LIG 넥슨이 내가 어떤 종목을 100억을 사는데 갖다 해서 대차 거를 빌려갖고 이자만 갖고 하나 시스템을 집어넣고 LIG 넥슨 집어넣고 내 돈은 10억 집어넣는데 변동성에 이게 포지션이 청산돼 강제 털리면 이게 털어지는데 이용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번 시간에 제가 이 포지션이 청산될 때 구조를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이런 네. 게 합성돼 버리면 골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까, 대표님? 현금만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량주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터졌을 때 들어가고 갑자기 그러니까 상상을 최근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이 예. 그럴 때 들어가고 것처럼. 그 다음에 네. 방향주하고 짧게 먹었으면 다 빨고 나오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량주나 블루칩들은 그런 매매만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종목들이나 바이오주, 제약주 쪽으로는 좀 매매가 가능할까요? 가능한데 네. 저는 거기서 또 우량주 같이 투자한다면 CDMO 미국의 공장 그 시밀러 같이 거기에 1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장 대비해서 너무 많이 급등해요. 네. 예. 이건 데미지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일 부러운 주식이에요. 그죠? 우량 네. 종목에서. 근데 이거는 95만 원 이제 대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셀트리온을 17만 원인데 저는 20만 5천 원부터 22만 5천 원 사이에 5천 원 단위로 팔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걸 50% 여기 꼬리 달린 자리 뚫으면 다 팔겠습니다. 그러면서 요 판 거를 CDMO로 갖고 있는데 아직 못 간 게 있어요. 네. ST팜, 차바이텍. 요 두 가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CDMO 우량주로 대응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된 나머지 종목들은 우량주들이 아니에요. 우량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과거에 진짜 코로나 때 뭐 시젠이나 PCL인가? 그 다음에 또 랩지노믹스. 오늘은 시간 내에서 녹십자 MS가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갖고 있으면 내일 반드시 또 때려야 돼요. 시간에 땡겨갖고 올리는 것도 팔아먹을 거니까.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거. 다음 순환 노리는 거.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또 아까 전쟁 관련주의 빅텍 스펙하고 비슷한 감각이거든요.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예. 네. 실적단들이 이미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확산돼 갖고 다시 생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 지금 분위기로는 뭐 막 더 퍼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요새 약이 잘 들기 때문에 예? 이러다가 뭐 2주 3주 가다가 싹 들어가 버리세요. 그럼 잘못하면 또 엮이면 이게 또 골 때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래서 오히려 CDMO 관련된 종목들을 단타하시는 ST팜이나 차바이텍이나 아니면 시젠이 또 17, 18만 원 오면 또 사겠어요. 그 다음에 삼바가 80단 오면 사겠어요. 뭐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실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 대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런 급락장 속에서 기회를 노리고 분명히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 자리에서 언제쯤 반등을 줄 것인가 좀 긴 시각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듣고 싶다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8, 9월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오히려 대한고래가 저번 시간에 더 빠를 거다 얘기해 드렸듯이 정부 정책 관련주 중에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번에 우리 실사단이 다시 가는 게 9월이에요. 네. 갔다 와서 그리고 아직까지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노이즈 뭐 나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전이나 로봇이나 요거는 이 불확실성이 2달 지나가고 10월 달이 장이 정상화되면서 10월 달에 또 테슬라 로봇데이 뭐 로봇택시 이런 트렌드가 나왔을 때 그때 같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두산그룹 노이즈도 대충 금감원 대충 해결이 9월은 지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와봤어. 전번에 한전기수 요번에 98,000원 주고 7만 원을 지지하나 육자를 보나 요 까만 선이냐 빨간 선이냐 둘 중에 하나 봤는데 실제로 요번 급락에 육자를 봤어요. 그러면 요번에 여기 중간가 77,000원과 85,000원 사이 좀 매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고점 돌파는 10월 달 이후에 새로운 상황이 나오고 진짜 SMR 그때까지 SMR을 깔아서만 사자. 그러니까 요번에 8불 때가 들어왔어요. 7불, 6불 계속 넣을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한 다음에 10월 달 중에 로봇 갈 때 요게 이제 9만 원을 치고 나가나. 그러면 이것도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갖고 계신 분은 심지어는 내가 9만 원에 물려 있어요. 이번 8만 원과 8만 5천원인데 반 끊으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 원이나 만 원씩 빼면 다시 껴 넣으시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그재그가 주면서 다시 치고 나가는 건 대충 중동 부분이 좀 안착되고요. 그 다음에 SMR이 바닥 찍고 다시 또 상승 추세로 터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뭔가 제가 얘기한 SEC에서 SMR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종합돼야 뭔가 방향성 매매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2달 필요해요, 여기. 그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승조 대표님이 갖고 계신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또 우리가 일주일을 기다려야 이승조 대표님을 만나뵐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일단은 2달 정도까지는 참 쉽지가 않겠구나. 짧은 상승이 있을 때 그때 차익 실현해서 챙길 건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일주일 동안 어떤 반등의 트리거가 된다면 그 신호는 또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당연히 일주일 동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네. 트리거가. 희망을 그냥, 가져보고자 했는데요. 그냥 삼성전자 오히려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 8만 전자 갖고 와가지고 SK하이닉스 18만 하면 다시 조심하자. 네. 예, 변동성 대비 그때 흥분하지 말자. 이번 급락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N을 계속 들여다보자. 이렇게 진단을 시켜드리고 오히려 그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전번에 데모라든지 이런 게 급락할 겁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단 위치에 온 것들, HD, 현대건설기관 이런 것들이 뒤풀이 파동 계속 순환시키는 거 그런 트레이딩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8월 28일까지는요. 네. 그냥 리스크 관리하는 게 희망 갖지 마세요. 오히려 희망이 요새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급락 나올 때 그때나 오히려 사는 그런 용기만 가지시고 그것도 추세 매매가 아닌 트레이딩으로 짧게 하면 여러 번 매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뭔가 승부처를 해서 고가에 잡아버리면요. 제가 말하는 최악의 신호가 할 때는 다 털립니다. 내년 연초에 다시 봐야 돼요. 그때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희망의 맥점은 저는 10월 초에 삼성전자 3, 4분기 실적이 트리거가 되나. 그리고 그때쯤에 금리 불확성이 제거되나. 대충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 중동 유럽 쪽에 문제가 진정되나. 요 세 가지 축을 좀 더 봐서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게 터지면 안 돼요. 무슨 하우스나 무슨 상품이나 무슨 펀드나 무슨 또 은행이 무슨 짓 해갖고 이게 이실직고하러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안 터져야 돼요. 난 지금 가장 겁나는 게 부동산 연계했거나 엔캐리 해갖고 부동산 투자했거나 뭔가 다른 것들이 지금 쉬쉬하다가 못 막아갖고 강제 청산당하는 것들이 막 나올까봐. 이게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계속 10월달까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짧게 일주일 동안 시장이 반등을 줬을 때 흥분하지 말고 일단 챙기고 나와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